다음은 소통협치 담당 관소가 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 담당관 박효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발의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요 업무계획 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쪽에 2025년 소통협치 담당관 일반 현황과 2쪽부터 3쪽에 소통협치 담당관 부서 목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신규 사업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외국어 소식지 제작입니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식지를 통해 시정 정보의 외국어 번역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매월 안성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협업해 다문화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각종 공지사항, 생활에 밀접한 정보 제공, 지원제도 행사 등을 안내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전문 통역 인력을 통해 국문을 3개 언어로 번역하여 25년 2월부터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나우 안성 주간 뉴스 리뉴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정보를 전달하는 주간 뉴스를 새롭게 트렌드를 반영하여 개편하여 제작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2회 제작 계획이며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2기 주민자치의 활성화 운영 지원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년 1월 대덕 양성면에 제2기 주민자치회가 출범됨에 따라 대덕면과 양성면의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운영 지원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우선 위원 구성을 좀 다양화하였습니다. 학부모 모임이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게시대, 현수막 등 각종 홈페이지의 홍보를 통하여 학부모의 임원진과 공동주택 주민, 그리고 이통장 및 새마을의 각종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위원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위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7월에 개최하던 주민총회를 6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자치계획 사업과 주민참여 예산 사업 모두에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월경에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주민자치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 확대 보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성시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중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24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추진한 사업을 발표할 예정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요구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포상금 총액을 기존 200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시켰으며 추진 계획은 10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자료 제출 및 심사위원 선정을 거쳐 12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8조 계속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적 언론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출입 언론 매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시정 소식 및 주요 정책, 현안 사항 등을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시정 홍보 실적 평가를 통해 각 부서의 보도 역량을 강화하여 홍보 우수 부서 및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유도하고 시의적절한 홍보를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보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사안 발생 시 언론 브리핑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신속 정확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안성시 소식지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우리시 고유의 홍보 콘텐츠를 보급하고 활발한 시민 참여로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관내 우수 기업체 탐방, 청년 귀농인 소개 등 안성의 특성을 담은 자체 콘텐츠를 발굴하고 구독자 대상 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시민 체감형 홍보 전략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정책을 홍보하고 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유튜브 등의 기획 시리즈를 계속 추진하여 공무원 홍보 영상 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영상 위주의 콘텐츠 제작으로 몰입감 있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전략적으로 트렌드에 대응하는 SNS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우리시만의 독창적인 영상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겠습니다. SNS 채널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기존의 카카오스토리 채널은 폐지하고 요즘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당근 채널을 3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 멀티미디어로 소통하는 시정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TV, 라디오, 전광판 등의 매체를 통해 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매체별 홍보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에 미디어 센터 운영을 위한 미디어 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 관련 행사를 통해 미디어와 친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미디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간 미디어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영 지원서,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서, 장비 시설 대여 등의 사업이 있으며 교육청, 경기콘텐츠진흥원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도비 예산 52%가 감소됨에 따라 기존 5개에서 2개소로 축소 운영되어 3월부터 12월까지 공도읍과 대덕면에서 운영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333만 3천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10명으로 구성되는 생활불편사항 처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은 1월과 2월에는 운영계획 수립과 근무자 채용을 통해 3월 개소함에 따라 전체 워크숍 실시, 매월 직무교육, 분기별 업무 담당자 및 사무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10월에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사례 발표회가 개최되어 있어 6년 연속 우수 성적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 참여 온라인 정책 플랫폼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통의 길목은 안성시 대표 시민참여 정책 제안 창구를 지향하는 온라인 정책 플랫폼으로 저희 부서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시스템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연초에 수립한 개선 계획에 따라 QR코드를 제작하여 전부서에 배포하고 홍보물 제작 시 QR코드를 활용하도록 독려하여 많은 시민이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성 100표 이상이 아닌 의견이더라도 소관부서에서 해당 시민의 의견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길목 안건 알림을 매월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견 제안에 대한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종 안성시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1쪽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은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주도형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여 공익활동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농교류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동체 활동가 육성,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및 공동체 거점공간 운영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자생력 강화, 공동체 활동을 통한 도농교류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고요. 주민자치회인데요. 지금 안성의 주민자치회로는 대덕면하고 양성면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회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안성 지역은 이제 확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1기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됐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1기 평가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곧 실시할 계획이고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기 때는 추가 모집해서 시행할 때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는 경기도 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회가 더 많은 숫자를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계속적인 확대로 아마 전체적으로 다 주민자치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순차적으로 늘어가는 방법이 있고 한 번에 일시에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일시에 바꿨을 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른 시군을 봤을 때 많이 있어서 한 번에 다 바꿨다가 다시 위원회를 복귀했다가 다시 또 회로 바뀌는 그런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은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먼저 순차적으로 주민자치회 실시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제 바뀌게 되면 네.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들은 좀 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은 매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하게 이제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해보려고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여보려고 지난번에 1기 때 좀 저조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 교육을 좀 더 확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하고자 생각하시는 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분들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네.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이유가 마을에서 마을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 네. 부분을 중요하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주민자치회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도 이제 주민자치회를 바꾸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권한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기존에 계셨던 뭐 이장님이라든가 사회단체장하고의 마찰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많은 시민들한테 이게 교육이 되고 시민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시는 양태로 좀 돼야 이게 주민자치회 자체의 의미가 더 풍부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교육 좀 더 확대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시겠다는 곳들이 있는지도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그분들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시민교육도 한 번 있는데요. 그때도 의원님들 모두 저희가 모시고 같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확대 추진하려면 읍면동에 당연히 알려서 신청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읍면동하고도 하여튼 적극 소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발표 대회가 있는데요. 이 보통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계시는 그 임원분들이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이 PPT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수 사례 발표대회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돼 있는 게 위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우수 사례로 되는 발표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발표에는 경연대회가 별도로 있고요. 요건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각 이제 주민자치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주민자치회는 개별 그 사업들을 예산을 통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에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기금으로 이제 소규모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예산팀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거기에 예산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올해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는 그동안 이런 걸 서류 심사로 이제 가름했었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전체적인 발표 대회가 있고 해서 저희도 특색 있는 주민자치 사업을 좀 더 확산하고자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의장님도 참석하신 가운데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개 면동 지역에서 수상을 하고 저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고요. 멀티미디어로 소통하는 시청 홍보인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홍보가 적혀져 있는데요. 혹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내버스나 이제 시외버스나 버스를 타게 되면 그 차 안에 영상이 송출이 되거든요. 혹시 거기는 활용을 안 하십니까? 네, 안 그래도 최근에 그쪽에 관련된 이제 언론사가 왔다 다녀갔는데요. 그 얘기는 들어봤고요.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들어보고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네, 이미 여기에 이제 콘텐츠 제작들이 다 된 거면 이게 이제 영상으로만 송출이 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도 많이 타고 이제 일반 분들도 타시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멀티미디어 홍보 방식이 사람들이 직접 찾아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버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송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내부에 엘리베이터 안에도 지금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 영상이 나오기는 하는데 안성시 건 안 나오더라고요. 아파트는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잘 안 됐던 사항이 있어서 일부 좀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산이 이제 여유 예산이 있으면 추진해 볼 계획이 있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그 미디어는 그래서 곧 시작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그게 그 노선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성 관내만 움직이는 버스는 지금 거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 평택하고 안성 관외와 관내를 오가는 버스 그런데 이제 TV가 앞자리하고 뒷자리 이렇게 붙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송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예산이 허락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홍보는 돈이죠. 네. 그죠? 예산이 그런데 기존에 했었던 방식이 별로 안 먹힌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예산 과감히 빼서 다른 데에도 한번 투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해봐야 합니다. 안 해보고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네, 황윤희 의원님. 그 외국어 소식지 제작이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건가요? 계획은 작년부터 잡았고요. 첫 부스는 2월호부터 나왔습니다. 올해 2월호. 아, 그전에는 아예 예, 없었던 없었어요. 예. 새로운 거 네. 인데 아니 증면을 하신다 그래서 요게 외국어판만 별도로 만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소식지 뒷면에다가 증면을 해서 같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별도로 발행할 경우에 부수가 워낙 작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이 더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식지 뒤쪽에 증면을 해서 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맨날 놓여 있는 그 소식지 예, 뒤쪽에 보시면 배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돼 있다는 네, 말씀이신 네, 네. 거네요. 그 지금도 외국인들도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네. 또 온라인 상으로 이런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해보셨을까요? 소식지 같은 경우는 선거법의 영향을 좀 받아서요. 그 사항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네, 말씀하세요.
현재 그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좀 모바일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그 미디어 홍보 저기 그 안성 소식이라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금요일마다 한 번 할 때 저희가 발행할 때 그때 소식지 PDF를 같이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 모바일 쪽으로도 한다면 일단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정보 제공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 분들 같은 저희한테 그 구독 신청을 해 보면 저희가 그 매주 그러니까 소식지는 월 한 번 나오는 거니까 그 한 번 나온 첫 주 금요일 날 매주 저희가 카카오 채널에서 보내는 거기에 같이 해서 보내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쨌든 그렇게 카카오 채널에서 PDF를 보내는데 그 PDF도 사실은 그걸 눌러서 PDF를 보는 거는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다문화 센터나 내리안 다문화 센터에 외국인들이 계속 출입을 하잖아요. 거기 담당자한테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외국인들이 오면 매번 그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가 오니 이걸 이렇게 받아라라고 하고 문자 메시지 형식으로 저희가 소식 받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지면 신문이 없어진다고 이제 추이가 그럴 거라고 하잖아요. 이 소식지도 이제 저도 아파트 앞에서 뭐 나올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직면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온라인상으로 사람들 더 가독성 있게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결국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좀 한 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그 주간 뉴스 리뉴얼 이런 것도 하시는데 어쨌든 소통 협치 담당관에서 홍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혹시 전 부서마다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건가요? 네, 홍보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저희가 받아서 네네. 즉시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 뭐 이렇게 그러면 부서가 그때마다 알아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건의를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홍보가 필요하면 연락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SNS를 활용해서 홍보할 거면은 또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지면이나 뭐 또 텍스트화가 필요한 거면은 보도 자료를 미리 받아서 그걸로 이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이게 이제 중요한 사업이어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한데 부서 자체에서 홍보에 대한 개념이 약간 떨어지는 그땐 저희가 연락해서 받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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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아예 뭐 매월 한 번씩 전 부서 홍보할 내용 다 보내시오라는 이런 뭐 시스템 같은 게 있으면 또 홍보에 대한 그게 이제 매월 일이 되니까 인식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혹시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시민 동아리 저희가 지금 한 100개 하는 건가요? 네, 작년까지는 그렇게 90여 개 했습니다. 네. 어떻게 반응이 어떤가요? 동아리는 항상 그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동아리를 선정을 하다 보면 항상 그 예산 대비 더 많은 동아리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더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동아리 같은 경우는 각자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분들이 올해 또 선정이 돼서 하고 계속 이렇게 연속성이 강한가요? 근데 연속성이 있는데 이제 그게 저희가 최대 요것도 이제 영원히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3회나 4회 정도로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예산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340에서 네네. 540까지. 네네네. 그 예산은 어떻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네, 동아리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 동아리에 신청 들어 심사할 때 그 사업을 보고 금액까지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신청한 사업들 내용을 보고 예산이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그 90여 개가 넘는 그 동아리를 이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태미 시스템 이런 네. 걸로 다 하는 건가요? 그래서 보태미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 모든 보조금 단체나 뭐 시민들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보태미 시스템을 저희가 어떻게 건들 수 있는 그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일괄적으로 전국에 내려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혹시 이 시민 동아리 주된 그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이 있나요? 다양합니다. 뭐 특정 연령대에 국한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저 청년들은 뭐 청년 동아리도 별도로 따로 있긴 하지만 이 나이 연령대에 구애받지 않고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또 이렇게 저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 성별이나 특정 그 연령대에 국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제가 이거 그 시민 동아리 선정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 이 시민 동아리 전체 뭐 발표 같은 행사는 없는 거죠? 작년에 그 공동체 한마당이라고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좀 발표도 하고 그러셨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그 발표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안성맞춤 랜드 쪽에서 지금 초기 계획은 안성맞춤 랜드 쪽에서 축제 이후에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큰 예산 안 들여서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시민 동아리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기본적인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못 뵙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뵐 수 네,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잘 지원해 주시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시려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혹시 그 미디어 센터에 그 라디오 스튜디오 가보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네, 가봤습니다. 혹시 거기서 8인실 있고 4인실 있죠? 네. 혹시 저 4인실 8인실 때 저희 같이 그 정치 쪽 또는 안성시 집행부 이렇게 한번 협업해서 어떤 토론 같은 거 주최할 생각 없으세요? 그 라디오 영상이 편집이 돼갖고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으면 영상 편집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안 네. 그래도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미디어 센터 보고 드릴 때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의원님들이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우리 팀하고는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걸 한번 마련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민간 위탁 지금 관리하시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위탁으로 100% 위탁으로 운영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미디어 센터만 있습니다. 네. 거기 있죠. 네. 혹시 예산 산출 금고 받으셨죠? 제가 요청한 거 자료 못 받으셨어요? 어떤 자료를? 예산 성과 평가 결과서하고 또 예산 산출 근거 그거 혹시 연락 못 받으셨어요? 법무팀에서? 그럼 나중에 받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바로 제출해 네,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되고 그 19페이지에 도농 공동체 시범 아파트 조성 사업 이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요. 그 도농 공동체 아파트는 홍익 아파트입니다. 금강면 홍익 아파트고요. 금강면에 홍익 아파트 내 유휴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 공간을 그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하나 조성해 드렸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사업은 아파트하고 인근 그 금강면이 됐던 인근의 그 농촌 지역하고의 그 같이 교류 행사를 해서 거기서 뭐 그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그렇게 도농 말씀 그대로 아파트 주민과 그 외부에 사시는 주민들 간의 그 교류의 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작년 처음 시작한 겁니까? 네, 작년에 했습니다. 매출 어떻게 났습니까? 매출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출까지 그 확인은 못했어요. 매출을 다 그분들이 갖고 하시는 거죠? 시는 그 커뮤니티 공간만 마련해 주시는 그렇죠. 거고? 그 개인이 와서 이제 저희는 공간만 조성해 만남의 기회만 만들어 드리고요. 다른 아파트도 막 확대합니까 올해? 이것도 올해 계속 추진 계획인데요. 예, 그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원래 저희 안성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우리 시민들께서 시장님한테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면은 뭐 100명이었나요? 100명 동의를 받으면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소통의 길목은 그대로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선거법상 소통의 길목을 별도의 페이지로 확 이렇게 잘 보이게 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탭으로 저기 홈페이지 보시면 바라보실 때 화면의 왼쪽에 조그만 글씨로 두 번째 칸인가에 소통의 길목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찾기가 좀 네,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그거를 시인성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선거법상 그게 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드리는 말씀은 이 어쨌든 시장님이랑 이제 소통을 더 시민들이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듣고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좀 다양하게 선거법에 접촉 안 되는 선에서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없으시면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직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